안녕하세요. 소중한 조선이의 조선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박정희 정권 하에서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했던 조선일보, 그들의 그 뒤에는 정치하는 조선맨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그래서 그 박정희 정권 하에서 빌붙어서 정치했던 조선맨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이후,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또 노태우 정권 이 사이에 또 계속해서 성장하는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에 12.5 사건이 있었죠. 이때 이 사건으로 유신 독재 체제는 끝나고 그 뒤에 새로운 쿠데타가 일어나서 신군부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1980년 5월 17일 쿠데타로 이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신군부의 통치기구가 있었습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국보위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 국보위를 출범시킵니다. 1980년 10월에는 이 국보위를 초헌법적 기구로 재편을 해서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다 독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입법회의에 바로 조선일보 사장 방우영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전국지 규모의 언론사 사장으로서는 유일했다고 합니다. 입법회의에 조선일보 간부 그리고 사장이 들어간 영향력 때문인지는 몰라도 1980년에 있었던 언론 통폐합 과정에서는 조선일보는 싹 비껴가게 됩니다. 이 언론 통폐합은 1980년 11월 30일 전국 언론기관 중에서 신문사는 11개, 방송사는 27개, 또 통신사는 6개 등 총 44개의 매체를 통폐합시켜버리고 정기 간행물 172종의 등록을 취소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언론인 총 1000여 명 정도가 강제해직 당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그러했듯이 또 정권을 새로 잡은 신군부도 계엄을 해제한 이후에 자신들의 이 정통성을 쥐고 흔들까봐 그래서 이 언론인들을 해직시키고 문을 닫게 만들고 했던 것이죠. 이때 아까 말했듯이 조선일보는 언론 통폐합 요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살아남은 언론사들이 있었는데 이 언론사들은 나머지 경쟁업체들이 다 통폐합되거나 문을 닫거나 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일종의 고속성장, 핀셋성장을 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마련이 됩니다. 당연히 전두환 정권이 언론 통폐합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안 듣는 언론사들은 폐간시키고 통합시키고 했으면 당연히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신문사 언론사들한테는 또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했겠죠. 그래서 무슨 혜택을 주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신문을 인쇄하는 기계가 윤전기라고 있습니다. 이 윤전기를 들여올 때 세금을 또 파격적으로 깎아주고요. 또 그 당시에는 기자 전용 아파트를 만들어서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금을 할인받고 또 아파트를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언론인들은 당연히 정권의 나팔수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전두환 정권은 언론 통폐합에 이어서 희대의 언론 악법인 언론기본법도 만들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언론사를 정간하거나 폐간할 권리를 그 당시에 문화공보부,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쯤 되겠죠. 이 문공부에게 줘서 이걸 자신들이, 그러니까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전두환 정권의 언론 탄압은 이전에 박정희 정권보다 더 심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신군부의 언론 통제를 가능하게 만들어줬던 인물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조선일보 출신의 언론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악명 높은 인물로 허문도가 있는데요. 허문도는 조선일보 출신으로 이 12.12 쿠데타 이후에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할 때 허문도는 중정부장의 비서실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국보위의 문화공보위원,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의 공보비서관, 문화공보부 차관, 대통령 비서실의
정무수석 제1비서관 등을 차례차례 역임하는데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결같이 전두환의 최측근 자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앞서서 설명드린 그 1980년에 언론 통폐합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전두환 정권의 괴벨스라고 하는데요. 허문도는 훗날에 이 50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언론 통폐합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사이비, 공갈 기자 등이 활개치는 것을 보고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허문도가 조선일보 기자 때 일본 특파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허문도가 일본에서 자신은 언론 통폐합을 공부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일본에서 2차 세계대전 중에 통신사를 통폐합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의 군국주의가 행했던 그 사례를 1980년 한국에 내가 적용시켜봤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허문도의 정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1년엔 민주자유당 특임위원을 지냈는데요. 이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바로 그 민자당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윤환이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허주라는 호를 써서 허주 김윤환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선거 전략의 1인자로 또 킹메이커라는 별명으로도 또 많이 불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김윤환이 조선일보 출신의 정치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매우 드뭅니다. 김윤환은 조선일보에서 일본 특파원을 지냈고 또 편집국장 대리까지 했는데요. 1975년엔 요신정우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 김윤환은 공교롭게도 노태우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또 자연스럽게 1980년에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만든 정당인 민주정의당의 창당 발기인으로 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후 전두환 정권의 정무 1수석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냈습니다. 이분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더 잘 나가게 됩니다. 13대 대선에서는 노태우의 선거를 도왔고 또 승리로 이끌게 됐고요. 이후 노태우 정권에서는 정무 1장관 그리고 그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의 원내 총무까지 맡게 됩니다. 1990년 이 민정당은 박정희 세력을 끌어모아서 김종필이 이끌고 있던 공화당, 민주화운동의 한 축이었던 김영삼이 이끌고 있던 통일민주당과 3당 합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자유당, 즉 민자당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민자당이 이후에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지금의 국민의힘까지 쭉 이어져 오게 되는 그 계열의 정당이 됩니다. 민정당에서 원내 총무를 맡았던 김윤환은 민자당이 된 이후에도 그 힘을 잃지 않고 쭉 실세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김윤환은 김영삼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는 정무 1장관과 또 민자당의 대표위원까지 지내면서 정부와 집권당 사이를 이렇게 오고 가는데요. 그러면서 30년 정도는 계속해서 이 정부, 정치, 정관계 여기에 요직을 다 꿰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킹메이커자, 선거 전략가이자 정관계 요직 핵심 인물이었던 이 김윤환은 1997년 대선 이후로 정치적인 쇠락기를 겪게 됩니다. 왜냐? 199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또 대통령으로 만드나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죠. 그의 첫 번째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개혁공천이라는 명분 하에 이 김윤환을 공천에서 배제시키게 되면서 둘의 사이는 완전히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킹메이커이자 선거 전략가였던 이 김윤환은 낙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국민당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정치적인 재기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텃밭이었던 경북 구미에서 한나라당 다른 후보에 밀리게 되면서 정치적인 낭인 신세가 되고 맙니다. 최병렬도 또 빼놓을 수 없는 조선일보 출신의 정관계 핵심 인싸인데요.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최병렬은 1985년에 민정당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됩니다. 민정당의 35번 번호표를 받아 35번 선수로 국회에 들어가죠. 이후 노태우 정권에서는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문화공보부, 공보처, 또 노동부 장관까지 지내면서 승승장구하는 인물입니다. 한나라당 대표까지 거쳐서 지금은 국민의힘의 상임 고문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0년 조선일보 정치부장과 편집국장을 지낸 김용태는 이듬해인 1981년 집권당인 민정당 국회의원으로 첫 번째 배지를 달게 됩니다. 이후 내리 4번 대구에서 또 배지를 달게 되는 인물입니다. 김용태는 김영삼 정권 시절에는 내무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에도 오른 사람이고요. 김윤환, 최병렬, 김용태, 이 세 사람은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으로서 김영삼 정권의 국무위원으로 다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한 정권 안에, 한 정부 안에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인물이 3명이나 있다는 게 사실 되게 놀랍고도 또 씁쓸한 대목인데요. 이 3명만 있었을까요? 또 그렇진 않습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주돈식이라는 인물인데요. 앞서 이 3명이 조선일보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했다가 이 정부에 들어간 인물이라고 하면은 이 주돈식은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부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주돈식은 바로 이어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1993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 그리고 1994년에는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즉, 김용태 내무부 장관, 김윤환 정무 1장관, 그리고 최병렬 서울시장까지 한 국무회의에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이 4명이나 있었던 셈이죠. 조선일보와 권력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1970년대 정권의 나팔수로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한 조선일보는 1990년대에는 이 보수 정당의 최고위층이 돼서 그 정권의 요직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끝끝내 이 국무위원 중 4명이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이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되죠. 이 시기를 거치면서 독보적인 성장을 해온 조선일보는 결국엔 이런 선언도 합니다. 우리는 1등 신문이다. 이렇게 2편에 걸쳐서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 계속해서 정치하는 조선맨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에 정치하는 조선맨들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조선임 활동가였고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